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9일 정오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북한군이 총살한 이 A씨, 어업지도원 A씨가 월북했다 하는 주장에 매우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북한 사람은 총살해도 됩니까? 바로 월북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나쁜 감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군이 총 쏴 죽인 것을 비호하려고 하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간접 증거로는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오늘 해경이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서둘러 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런 비인간적인, 이렇게 총살을 당한 사람에게 아직도 확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정 간접 증거로서 월북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행동이야말로 폐륜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가 계속 하나씩 악업을 쌓아가고 있는데, 해경은 오늘 인천 연수구 해경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국방부의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추리까지 보탠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독자적 조사를 해야죠. 독자적 조사를. 윤석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 자, 여기서 월북 의사를 밝힌 것은 우선 표류하다가 이렇게 붙들려서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월북하려고 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미스터리인데,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아니, 북한이 이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게 아니고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럼 미리 이 사람이 북한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월북할 것이니까 좀 준비해가지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미리 이야기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미리 북한에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아래 부대가 윗부대로 보고하는 것을 우리 정보기관이 감청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를 해경이 그 정보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경 측은 실종자가 도박빚 2억 6,800만 원을 포함해 3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등등. 그리고 슬리퍼는,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전자 감식 중이다. 그리고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실종된 이 씨가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당시 조석 간만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은 단순 표류일 경우 속 연평도를 중심으로 시계반을 돌아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위적 노력 없이는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윤석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의 브리핑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조사, 폐쇄회로 TV 녹화 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어제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북하겠다고 미리 북한에 연락을 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통신하는 것을 북한 측이 감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실황조사와 주변조사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입니다. 어업지도선 현장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 중입니다.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날인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할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들을 중심으로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따라서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규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성급한 거 아닐까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월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월북했다고 해도 북한이 한 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월북한 사람은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월북한 사람을 왜 사살합니까? 월북하려고 한 사람을 왜 사살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월북할 수 있느냐, 월북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 본인으로서는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문제죠.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죠. UN 헌장 위반이죠.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이죠. 그리고 왜 재판 없이 쏩니까? 아니, 북한도 재판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판 없이 죽였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소중한 걸 하나 얻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인도 비무장한 상태인데도, 그리고 표류해가지고 저항 능력이 없어도 무조건 쏜다. 이런 지침을 갖고 있다. 이런 지침을 만든 사람은 김정은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살인 행위의 책임자는 김정은이다 하는 것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죽여놓고 미안하다는 글 하나 보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감동을 해가지고 야, 이게 남북 대화의 새로운 계기가 생겼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사람 죽인 자의 말장난에 감복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문재인 정권은 점점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는 옷을 하나씩 차례로 지금 벗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인 것은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살자를 월북자로 몰아가지고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면책 특권을 주려고 하는
이런 해경의 행태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조사는 치밀하게 해가지고 한참 한두 달 뒤에 결론을 발표해야 되는데 왜 서둘러 결론을 발표합니까? 왜 서둘러? 질문은 하나입니다. 월북자는 재판 없이 총살해도 좋다는 거냐? 감사합니다.